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여 민족의 영광을 드높인 것이야말로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엄숙한 민족의 소명인 것입니다. 박정희 정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만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우는 좀처럼 없을 것입니다. 경제 성과로 인한 호평과 그렇지만 이라며 뒤에 따라붙는 유신체제를 이용한 독재자였다는 악평입니다. 이 평가는 사실 우익이냐 좌익이냐의 계파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평가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 계파에 따라 극과 극인데 반해 세계인들의 시선과 평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모든 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푸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 관 휴 전 총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3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중국의 덩샤오핑, 한국의 박정희를 꼽는데 요시다 시게루와 덩샤오핑의 롤 모델이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신농촌운동과 우간다의 농촌 살리기, 미얀마와 필리핀의 신규 농업개발사업, 아르헨티나의 민관협력 축산산업, 짐바브웨와 모잠비크의 영농 지도자 양성 등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발전 모델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중국을 G2 국가로 발돋움시킨 장점인 또한 중국의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 모델을 전수받은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모델과 새마을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할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체제 또한 상관없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뿌리 깊은 반만년 한반도 땅에 가난을 물리친 것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기에 사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당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 빈곤 상태로 해외 원조 경제 실패, 농촌 경제 파탄, 도시 근로자 130만 명의 대량 실업 사태와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에 문맹률 70%의 무지하고 배고픈 국민들을 이끌 지도자는 부재했고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군인이었던 박정희 장군은 나라의 위급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혁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굳은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뜯어고치려 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때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로 기간산업이라고는 없고 민둥산에 비가 오면 황토가 흘러내리고 사방에 쥐가 들끓고
무지하고 배고픈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가장 무서워하는 자원 없는 거지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은 재앙 수준의 이 참혹한 상황에 희망을 갖기 어려웠고 수작업, 농어촌 중심의 경제구조 어디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젊은 세대들 중 일부는 남로당 계열이 주장하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통해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종전 시 북한은 세계 경제 51위로 발전 시설들을 갖고 있었던 반면 남한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시설들을 복구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 세계 경제 120위권 국가였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절규에 가까운 주장을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그때의 대한민국을 향해 경제 극복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경제 10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양 어깨에 짊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를 감히 누구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 독단의 정치를 뜻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인 석유 파동과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공산화의 위기 상황을 국민투표를 통한 유신 헌법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단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박정희 시기의 독재는 세계 경기 불황과 사채로 인한 기업 부도 사태 상황에 긴급 명령으로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해 기업을 보호한 것과 5.29 강제 상장 조치를 통해 기업의 주식 70%를 국민들이 액면가로 살 수 있게 하므로 기업의 이윤을 국민에게 나누도록 한 것이니 이는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독재인 것입니다. 당시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때에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하에 나온 특별 조치를 단순히 독재로 폄훼하는 것은 소수 독재 절대 악, 다수 독재 절대 선의 이분법적 사고로 다수 독재의 엄청난 피해와 파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의 산물일 뿐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하에 6년간 옥살이를 하며 독재 반대를 외쳤던 김지아 시인도 젊은이들에게 박 대통령은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으며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라고 극찬하는 것은 개인적 악감정을 넘은 후대를 위한 진심 어린 평가로 이런 평가들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이념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품어 안으셨을까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날을 국민이 흘릴 눈물을 대신 흘리며 고통과도 같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굶는 국민이 없는 문맹률 제로의 경제 10위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국민이 굶어 죽는 북한에서 남한에 목숨 걸고 탈출해오는 탈북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때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최대 물질 풍요 시대 현대인의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선구자적인 결단으로 국민들과 대통령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리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목소리에 무대응하는 것은 좌익 세력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좌익 세력들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폄훼되고 왜곡, 날조되어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볼 기회도 없이 거부감을 갖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 모두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좌익과 우익의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
박정희 대통령의 곤과 실을 제대로 가려 그분에게 더 씌워진 오명을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벗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 되고 마는데, 다행히 아직 박 대통령 시대의 산 증인들이 계시는 이때에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막고 바른 역사를 써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절 낙심한 국민의 안에 잠자고 있는 혼을 깨우고 흥을 일으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깨워낸 국민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근면, 자조, 협동을 외치며 전쟁의 참화로 조각조각 부서진 강토에 돌 하나,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 가꾸고 심었고 여인들의 머리칼과 쥐털, 화장실의 소변까지 수출하며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횡무진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민들과 일하며 땀 흘리며 울고 웃으며 어디에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시대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은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은인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역사는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계인들이 극찬하고 배우려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무지해 독재라고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역사를 넘어 그 나라의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되고 되풀이되는 역사의 저주에 걸리는 것을 세계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하신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신 참으로 하늘이 낸 분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가난에 찌든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피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5.16 군사혁명으로부터 6737일간 매일매일이 혁명의 나날이셨을 대통령은 애민의 마음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국민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선두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고, 대통령 박정희를 이끈 것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박정희의 애민 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닮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았습니다. 최빈국에서 부국 강병의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박정희 정신은 70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혼입니다. 그런데 독버섯처럼 자란 좌익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고 이제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방방곡곡이 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기념관과 다름이 없는데, 좌익 정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우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통탄할 노릇입니다. 좌익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빼앗겨 취업난 속에 시급과 최저임금 인상, 실업수당이 최선의 정책인 듯한 착각 속에 분별력을 잃고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깨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의 희망은 있습니다. 낙심한 국민들을 깨워내고 일으켜 세웠던 박정희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혼을 흔들어 깨워낼 박정희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부국강병의 기치를 높이 세워 국민들이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낸 박정희 정신만이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박정희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손 대대로 건강한 국혼을 가진 민족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대의 해답이 박정희 정신에 있는 것과 70억 세계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까닭은 박정희 정신이 인류의 정방향에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민족중흥회 홍보대사 이재희 올립니다.